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2030 세대가 탈당에 나섰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청년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과 계약한 요소수 물량을 반출하기로 허가했습니다. 전주시가 메타버스 청년 공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국민대와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과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서울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근무 당시 낸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기재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해당 의혹은 김 씨가 서울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했던 서울 지역 3곳의 초중고에 근무했다고 적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2004년 서울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살펴보면 대도초와 광남중, 영락고 등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민정 도종환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대도초등학교와 서울 광남중학교,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영락여상, 현재 영락의료과학고에만 미술 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김 씨가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학 강의를 위해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을 검토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그런 법률적 위반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아직 없어서 그 부분들은 법률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김 씨가 학교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은 단순한 오기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이력을 3번씩이나 기재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씨의 허위 이력 기재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자체 확인 결과만 교육부에 제출한 국민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때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 일대학 강서캠퍼스 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로 기재, 학력사항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해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없었다는 해명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 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로 허위 기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김건희 씨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꺼내 역공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대는 교육부에 김 씨 논문 관련 의견 회신 공문을 보냈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 검토를 거쳐 신속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2030 세대가 큰 비율로 탈당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주말 동안 2030 청년들의 탈당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에서 7일 양일간 국민의힘을 탈당한 책임당원은 약 3,000명, 일반 당원은 3,500명으로 총 6,500명이 탈당한 셈입니다. 탈당한 책임당원 중 주축인 20대에서 30대인 청년당원은 약 2,100명으로 7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대선 후보 확정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당원 수는 오히려 늘었지만 청년층의 당원 수만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청년층 이탈에 당내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 중앙당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대 종료부터 이날 오전 현재까지 확인된 탈당자 수는 40명이 전부라며 청년층 탈당 러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당내 일부 인사들이 2030 세대를 비하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며 몰상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이후로 당 안팎의 일부 인사들이 2030 세대에 대한 조롱과 비하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SNS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역선택이라고 조롱하는 순간 돌아올 것은 역풍밖에 없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 2030 세대 비율은 75%가 넘는다며 이 수치를 바탕으로 겸허하게 인식해야 올바른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정치 변화의 기회에 젊은 세대에게 40명 남짓 탈당했다는 식으로 조롱 섞인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우려 섞인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결국 자신의 착오라고 인정해 이준석 대표 말씀이 맞다고 밝히며 중앙당에 접수된 것을 기반으로 인터뷰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저하고 사무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사무총장이 탈당 현황에 대해서 지금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계가 40명밖에 안 된다. 이게 예년에도 보통 그 경선이 끝나면 10% 정도 탈당을 했는데 이게 탈당 러시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 말씀이 맞아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 2030 세대 당원들의 이딴 탈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경쟁 후보들은 2030 세대 표심을 얻기 위해 구애 경쟁을 펼쳤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세가 약하다는 판단 아래 빈틈을 공략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대선에서 2030 세대 표심의 향방이 어떻게 변모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청년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이어 가상자산 1년 과세 유예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밀고 있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 기본대출 1,000만 원과 연 2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약속했으며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청년 도약 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청년 재산 형성 보조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후보의 공약은 결국 나라 빚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시적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덧붙였습니다. B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민주당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여권이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안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이런 여권의 선심 공세에 야당도 동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라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표심에 따라 춤추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청년들에게 절실한 질 좋은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C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제20대 대선 양강구도가 성립하자마자 두 후보가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돈뿌리기 경쟁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 후보가 추가 세수 40조 원을 활용해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제6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윤 후보는 8일 재난지원금 대신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 원 투입 구상을 내놨다고 설명했는데요. 두 후보의 제안이 국민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고 또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과 같은 기선제압용 돈뿌리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은 무엇인지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요소수 대란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앵커 브리핑 이어갑니다. 물류 대란으로 번질 뻔한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한국 기업과 계약한 물량을 반출하기로 허가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에 제2의 요소수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중국이 실제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건 지난달 15일이고 그로부터 5일 후 국내 한 업체가 관련 민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냈다며 그제야 산업부는 중국 현지 공간과 코트라를 통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산업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6일 뒤에 업계 간담회를 소집한 정도였다며 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B일보는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 등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원자재, 중간재 수급 차질이 전체 한국 경제를 쉽게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위험을 인지해 경고음을 울렸어야 할 정부 시스템도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주요 원자재 가운데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한 품목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갖추고 최소한의 비축분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통상, 안보자원, 산업환경 분야를 아울러 공급망 취약점을 통합관리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같은 상황만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전략물품의 생산 수입 다변화 등 장기적 수급 대책을 면밀히 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이가 귀가하지 않아 걱정하던 중에 기물 파손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초등학생 5명을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며 입주민 대표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외부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모두 두고 관리실에 데리고 간 뒤 기물 파손으로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입주민 대표는 아이들의 행동은 주거 침입이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신고 이후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규칙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입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 회장을 관리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A씨를 감금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친구들과 교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돼야 할 아이들의 놀이터가 주거 침입이나 감금 등과 같은 법적 다툼의 소재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5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8,000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도시 송파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가들의 탄소 저감 실천이 모여 송파 둘레길과 연결된 문정 법조단지 내 소리공원에 첫 번째 온트리 숲을 조성했습니다. 나무를 켜다, 나무 심기를 지속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온트리는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포인트를 모아 나무를 실제로 심는 나무 심기 앱입니다. 이번 첫 번째 온트리 숲은 배롱나무와 교목, 관목까지 1,415그루가 실제로 심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송파구는 온트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오금공원 배수지 공원화 사업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송파구는 송파 둘레길 시즌2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오금공원 배수지 공원화 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배수지 사업대상지 시삽식과 시찰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송파구는 오금공원 배수지가 2022년 공사가 완료되면 송파구 전경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전망 명소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이 시민들의 생활 불편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날이 있죠. 바로 현장 행정의 날인데요. 김상돈 시장은 제44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주요 사업 현장 및 시민들의 생활 불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부곡동 여성친화 안심마을 현장을 방문해 향후 부곡초등학교 인근에 진행될 공간 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벽화도색 등 진행 중인 시설 개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은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 등에 안심 미러시트, 태양광 LED 등 범죄 예방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안심기거 환경을 조성하고 벽화 도색 등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보행자 통행 불편 사항, 왕곡동 포운아파트 뒷길 인도 개설, 하기동 의일로 유턴 차선 설치 등 주요 민원 현장을 찾아 최적의 민원 해소 방안을 시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여성친화 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안전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고, 주요 민원 현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및 교통 환경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시민은 물론 대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맛집 정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뢰도 있는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 맛이야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대전 맛이야기는 3대 30년 전통업소, 대표 특색 음식 취급 음식점, 구별 추천 맛집, 대전 언택트 관광지 10선 맛집 등 대전 대표 음식점 234곳의 메뉴 사진과 가격, 위치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해 다문화 가족이나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대전의 맛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책자는 대전시 맛집 소개 홈페이지 대전의 맛을 통해 이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에서 대전 시민의 수돗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에서 대전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는 전국 161개 지자체 72,4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돗물을 먹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응답이 전국 평균은 69.5%, 대전시는 83.7%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대전 시민은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것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에 86.8%가 수질을 믿을 수 있다고 답했으며,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화돼야 할 제도, 정책으로는 노후된 수도관 교체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돗물 사고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상무지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타란깨를 동천동과 광천동 일대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광주 공유자전거 타란깨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며 10월 31일 기준 총 이용 실적이 4만 900여 건을 기록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타란깨 활성화를 위해 동천동, 광천동 일대에 자전거 150대와 정거장 18곳을 추가 설치하고 타란깨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타란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타란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타란깨는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 및 반납은 탈함께 주차장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성된 민관정위원회가 신양파크호텔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관정위원회는 기존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해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신양파크 호텔 부지 및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무등산 생태시민정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호텔 건물 1, 2층은 문화정보교류회장을 만들어 시민이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는 신양파크 호텔 활용 방안을 놓고 적극적인 협치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난개발은 막고 공익적 가치는 더욱 높여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민관정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기본계획 구상 등 세부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에서는 행복한 평창 교육 발전을 위해 2021년 평창교육지원청 직원대상 평창군수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창교육청은 지난 11월 청내 직원들 대상인 원래조회 시 평창군의 비전 및 업무를 공유했는데요. 2022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행복한 평창 교육 발전을 위해서 평창군수를 강사로 초청해 평화도시 평창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행성읍 구리고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례공유 비즈니스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가 신청하여 본선 12건의 도시재생 뉴딜 예비사업 우수 사례들이 경합을 벌인 가운데 횡성읍 구리고개에서 발표한 사계절, 우리가 만드는 우리 구리마을이 영예의 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구리고개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한 이번 프로젝트는 협의체 회원들의 원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원들은 원예 심리 치료사 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다양한 허브를 식재해 벌레 퇴치제, 허브 식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판매했습니다. 이는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마을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민 공동체 회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차세대 전지연구센터가 청주 오창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에 들어섭니다. 그동안 2차 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 개발 기관이 없던 충북도는 아쉬움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인 충북 오창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둥지를 틉니다. 국내 최고 2차 전지 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와 2차 전지 산업 발전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2차 전지 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활용 시설을 구축하고 2차 전지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획 참여입니다. 또한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사업의 기획과 참여는 물론 차세대 창의 융합 혁신 인재 양성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담았습니다. 충북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2차 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특히 제조 경쟁력에 비해 부족한 R&D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연구진으로 고체 전해질, 소재 전고체 전지 등 2차 전지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오창 산단에는 연면적 4,191제곱미터 규모로 구축되며 시험평가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에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곳에서 유용한 장비들을 활용해 창작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는 환경 이전 문제로 폐교된 옛 어곡초등학교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12월 개관을 앞두고 이달까지 용역 기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양산시 문화예술 공동창작소는 예술을 사랑하는 양산 시민
모두가 오셔서 즐기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양산시는 10월 한 달 동안 쌍벽루 아트홀에서 위드밴드나 재즈 공연을 시작으로 강서동 주민편익시설에서 어곡을 그리다 전시까지 8개의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시범운용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 프로그램 사업은 시설이 조성되기 전 지역의 창의 인력과 주민이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해 보도록 해 실패 요인을 줄이고 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셨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경험을 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앞으로도 좀 더 양산 시민들의 문화예술 자긍심과 창작 의지를 높이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철강산업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포항시는 철강 거점센터 건립 착공식을 갖고 공사를 본격 시작했는데요. 철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집중하며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제도약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2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포항 철강 거점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포항 철강 거점센터는 지역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 철강제 제조 및 가공기술 지원 시설로 시는 총 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해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의 전국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험동은 철강업계에서 수요가 높은 8종의 시험평가 장비를 갖추고 국내 철강사를 대상으로 장비 활용 및 기술 지원, 평가체계 정비 등을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철강 거점센터가 중소, 중견 철강사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 가치화로 지역 철강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약을 선도하도록 하는 거점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 창업과 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투자의 철강산업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포항이 대한민국 철강산업 제도약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대규모 양식 산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에 대한 국내 생산기를 넓히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민간 사업자 미래 아쿠아팜, 노르웨이 대표 연어 양식 기업 닐스 윌릭슨사는 2일 포항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연어의 국산화를 위해 총 4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연어 스마트 양식 기반 시험시설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배후 부지를 조성해 양식장과 가공 처리 시설, 사료 공장 등을 건립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와 양산은 테스트 베드 및 배후 부지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선진적 기술 협력을 통한 연어 대량 양식 기술 개발과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사육 방법 적용 등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시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빠른 시일 내 포항시가 양식한 대서양 연어를 수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대거 창출 등 포항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양식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국도비 18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 13곳에 스마트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 등 보행 신호 음성 안내, 차량 경고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4곳의 버스 정류장에 냉난방 설비와 공기청정기 등 편의시설은 물론 CCTV와 비상벨 등이 구비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를 활용해 메타버스 청년 공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시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를 활용해 전북대, 전주 기전대, 예수대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메타버스 청년 공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시장님 전주는 어떤 곳인가요? 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김지광, 전주기전대학교 정승진, 예수대학교 노하연 등 총학생 회장들의 정책 건의를 비롯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질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취업 정책을 비롯한 청년 대책은 물론 2050 탄소 중립, 한옥마을 상업화 및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덕진공원 활성화, 동물원 교통체증 해소 방안, 놀이터 및 도서관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주가 청년 희망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모은 대규모 전시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살바도르 달리 재단과 공식적으로 협업해 기획했으며 스페인의 달리 미술관과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미국의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유화와 사파를 비롯해 설치 작품, 영상, 사진 등 총 14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기별 작품을 조명하고 작가가 영향을 주고받았던 인물도 소개하는데요. 전시는 내년 3월 20일까지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문화로 토닥토닥 찾아가는 공연을 열고 야외 대면 공연을 재개합니다. 서울시는 문화로 토닥토닥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린 50명을 선정해 종로구 도니문 박물관 마을 야외마당에서 열리는 공연에 초대했는데요. 사회자와 공연자가 관객과 서로 소통하는 양방향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트로트 가수 신미래, 강승현, 금관악기 공연팀 브라스통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은 문화로 토닥토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수집가들이 경매 시장에서 지갑을 열고 있는데요. 소더비와 크리스티, 필립스 등 3대 미술품 경매 업체들이 미국 뉴욕 경매에서 2주간 최소 1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뉴욕의 미술품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빈센트 반 고흐를 비롯해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인 마크 로스코와 스위스 작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작품 등 15개 품목의 경매가는 각각 2천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데요. 지난달 런던 경매에서 미국의 흑인 작가 레지보로스 호지스의 작품은 당초 예상의 15배인 6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미술시장 호황의 이유에 대해 부유층이 코로나19 사태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부유층의 경우 오히려 자산이 늘어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60대) 경비원이 근무 중 건강 악화로 쓰러지자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화제입니다. 1998년부터 23년간 같은 자리에서 주민들을 맞이한 경비원 A씨가 보이지 않자 그의 안부를 묻는 주민들의 전화가 잇따랐는데요. 그는 평소 아파트 단지 내 청결 상태를 깨끗이 유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다가가는 성격 덕에 101동 지킴이로 통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금세 아파트에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추진했고 모금 장소인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금 운동은 당초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로 예정됐지만 101동 외 다른 아파트 3개 동에서도 모금에 동참하며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약 409만 원 상당의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지은보온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남이 베풀어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다는 뜻인데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동고동락했던 경비원이 쾌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모금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